오늘 보여드릴 위클래스 프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요 템플릿이 나온 게 보니까 2024년 10월 정도더라고요.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그때 이 템플릿을 처음 만들게 된 배경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상담쌤들이 하시는 일이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쌤들이 하시는 게 저는 이제 상담실에서 상담을 열심히 하시고, 일지를 기록하시고, 학생들의 변화를 관찰하시고, 담임쌤이랑 소통하고, 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상회하는 행정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상담쌤들이 입력하셔야 되는 나이스 입력 서식을 받아본 다음에 대단히 깜짝 놀랐어요. 템플릿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나이스에 업로드하는 서식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서 여름쌤이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카테고리의 복잡함이 상상을 초월하고 하나만 빠뜨려도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상담을 한 건 진행할 때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게 얼마나 번거로우실지 상상이 되었고, 그리고 대단히 무력감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잡다구리한 행정에 묶여있는 게 얼마나 싫을지, 저도 그런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상상이 돼가지고 이 위클래스 템플릿이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보게 됐어요. 지금 보여드릴 템플릿은 프로라고 하는 유료 버전인데, 선생님들 전부에게 공유드릴 라이트 버전도 이 프로 버전의 구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의 기능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구조적으로는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꼭 템플릿을 구매하시라는 게 아니라 노션을 통해서 상담 기록을 어떻게 남기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지를 구조하면 좋을지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노션을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질문 올릴 테니까 거기에 이모지로 답장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션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노션을 이미 쓰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프로 템플릿을 이미 이용 중인 분들도 계시군요. 좋습니다. 이용 중이신 분들은 이제 업데이트 내용을 바로 파악하시면 좋으니까 너무 잘 오셨고요. 안 쓰시는 분들도 오늘 많이 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노션을 아예 안 써보신 분도 계실까요? 노션을 아예 안 써봤는데 오늘 연수가 좀 궁금해서 와봤다. 아까보다 채팅이 빨리 올라오는데요. 안 써보신 분들이 많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일단은 노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얼추 들어는 보셨죠? 노션이 요즘 생산성 분야에서 대단히 핫한 툴인데, 개인 기록을 구조적으로 남기는 데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툴이에요. 오늘 선생님들에게 노션의 기본 기능을 알려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위클래스 프로라고 하는 템플릿 위에서 상담 교사의 업무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템플릿의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소개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위클래스 프로라고 하는 템플릿에 접속해 보시면은 원본 데이터 보관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9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선생님들의 업무를 정의하기 위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명렬표라든지 학생들의 이름, 학번, 성별, 연락처 등등등을 체크할 수 있는 명렬표, 그리고 선생님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연계 기관의 리스트를 올리는 공간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선생님들의 케이스, 사례를 등록하는 공간, 그리고 선생님이 등록한 사례와 연계되는 업무 일지를 기록하는 공간,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수업이나 동아리 관련 업무를 기록하는 공간, 학생들을 관찰한 내용을 누가 기록하기 위한 공간, 그 외에도 각종 일회성 행사들을 기획하면서 관리해야 되는 공간, 그리고 가장 싫은 일종의 보고를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공간,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는데요. 지금 보시기에는 대단히 플랫한 표, 테이블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각화해낼 수 있는 도구가 노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떤 식으로 시각화가 돼 있고 거기서 쌤들이 어떤 작업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된 거 잘 보이시는 거 맞죠? 안 보이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 갤러리에서 발표자를 선택하면은 화면 공유가 다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운드나 화면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보여드린 9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지금부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일단 메인 화면에 들어오면은 내가 지금 해내고 있는 일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위클래스 프로 역시 처음 들어오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다가오는 일정, 사례와 관련된 상담 일정,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일정, 그 외에 학교 행사 및 기타 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캘린더, 딱 이 깔끔하게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보시면은 사례, 선생님들이 상담을 접수해서 그것을 사례 등록하는 순서가 가장 중요하겠죠.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새 페이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노션을 처음 써보는 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기 보이는 사용자 경험 설계를 쭉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페이지를 누르면은
새로운 사례가 등록되게 되어 있는데 2026학년도라서 26-로 제가 넘버를 맞춰놨습니다. 이 뒤에 26-001 정도로 사례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쭉 입력하시면 되는 건데요. 어떤 학생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관련 학생 버튼을 눌러서 기존에 내가 학생 명렬표에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링크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링크된 명렬표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학생 이름을 입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여름이라고 하는 학생을 입력하고 페이지를 생성해주고 나면은 그 조여름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학번을 입력하고 성별을 입력하고 학생의 연락처와 보호자의 연락처 등등을 입력합니다. 그 체크박스에도 만약에 이 학생이 해당되는 분야가 있다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타 사항이 없다면 즉시 이전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학생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학생의 주 호소 문제를 요약합니다. 주 호소 문제, 계약을 앞두고 죄송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대단히 스트레스를 받은. 제가 이제 상담교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예시들이 좀 허접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입력하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옆에 있는 미트볼 메뉴는 세부 정보를 입력하는 란인데요. 노션이라고 하는 도구는 그래요.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서 사전 설정되어 있는 어떠한 모양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템플릿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템플릿에서 입력을 요구하는 정보를 가장 잘 채워놓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세부 정보를 열어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아까 학생 페이지에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로딩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연계 기관을 등록한다든지 상담 목표를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상담 교사의 의견을 요약해서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상담 목표, 예약 공포증, 극복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비밀 보장되어야 되는 상담인지 아닌지 비밀 보장 예외 요건이 있죠. 예외인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는지 이 케이스가 완결됐는지 완결되지 않았는지 등등을 체크하시면서 관리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학생을 접수해가지고 요 기본 정보를 채우는 것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가 실전이죠. 상담 일지를 하나하나 작성하는 게 상당히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례를 입력해두고 나시면은 메인 페이지에서 내가 입력해둔 사례 그 중에서 완결 처리되지 않은 사례를 여기서 만나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쌤들이 이제 템플릿에 접속을 하셔서 사례에 들어가셔서 실제 상담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상담 카테고리는 개인, 집단, 학부모로 아예 버튼을 나누어 놨고요. 그 외에 5개 카테고리는 검사, 자문, 교육, 연구, 의뢰라고 하는 5개 대분류만 적어 두었는데 이것들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이 26-001이라고 하는 사례에 대한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콘텐츠 영역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26-001 사례와 연결되어 있는 세부 상담 일지가 노출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상태에서 상담 일지 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복제하는 과정에서 연결이 좀 끊긴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지금 인터넷이 좀 느린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름은 저로 신당을 빼게 되는데 아까 제가 테스트할 때도 계속 이 저장 중 이슈가 생기면서 네트워크가 상당히 느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지금 시연이 잘 안 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상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지금 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잠깐 오류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는 이 상담 캘린더에 여기도 생성이 안 됐네요. 곤란한데요. 참 예상치 않은 이슈가 생겼네요. 쌤들 죄송한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 전용으로 만들어둔 링크 위에서 시연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연이라기보다는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은 따라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시연하면서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템플릿을 배포할 때는 템플릿에다가 제가 동영상 가이드 등등을 넣어드릴 계획이니까 오늘 만약에 이 템플릿의 내용을 정복하지 못하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여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노션 서버가 조금 이상해서 제가 시연을 정상적으로 하기에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일지가 생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버전2 갖고 계신 분들에게 버전3 알려드리려고 오늘 연 거고요. 이따가 마무리할 때 버전3 받는 곳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노션 템플릿 사용할 때 속도가 매우 느린 거는 컴퓨터 때문이에요. 노션이 기본적으로 리소스를 꽤나 많이 먹는 프로그램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컴퓨터가 저사양이라면은 노션을 가지고 원활하게 업무를 보는데 조금 제한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학교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노션보다는 다른 도구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딱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 모든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보기 전용 링크 위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례를 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26-001, 002, 003 사례를 등록해 놓은 상태이고요. 각각의 사례에는 김하늘이라고 하는 학생과 박지훈이라고 하는 학생, 그리고 또다시 김하늘을 비롯한 집단 상담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링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페이크 데이터예요. 제가 AI를 통해서 생성한 거니까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버튼을 이용해서 상담 일지를 생성했을 때 이 상담 일지 섹션에 일지가 이렇게 누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일지를 만드시면요. 이 중에서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셀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뭔지 쌤들 아시죠? 쌤들이 가장 잘 아실 만한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만약에 개인 상담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상담 일지를 생성하면요. 상담, 개인 상담, 전문 상담 교사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자동으로 채워진 상태로 일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외의 영역은 쌤들이 채우셔야 돼요. 이걸 채우는 게 중요한 이유 뭡니까? 왜 채워야 될까요? 네, 그놈의 나이스 업로드 때문에 채우는 거예요. 이거 채우지 않아도 상담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 통계치를 나이스에 바로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션은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무조건 써놔야 나중에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카테고리를 채워주세요. 물론 귀찮습니다. 귀찮지만 채워놔야 나중에 편하다는 거 쌤들 충분히 아시죠? 그래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서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 상담에서 오간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가 모두 독립되어 있는 페이지거든요. 이 페이지를 열어서 개인 상담 1회기라고 하는 이 페이지 안에다가 세부적인 상담 내용을 기록하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노션이라고 하는 게 좀 재미있죠. 26-001이라고 하는 페이지 안에다가 상담 일지를 매칭시켜 놨는데 그 매칭되어 있는 상담 일지 역시 독립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무한정으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편의적인 것도 보여드리자면은 상담 일지를 관리하실 때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상담을 미리 예약을 했어요.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3월 3일 10시에 보자. 3월 3일 10시라고 하는 데이터를 입력해 둘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하실 때는 시작 버튼과 종료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시간을 집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담을 시작할 때 시작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시작 누르면은 자동으로 현재의 날짜와 시각이 시작 시간으로 잡히게 되었죠. 종료 버튼을 누르면은 이 종료 시간이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1분만 이따 눌러볼게요. 시간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집계하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나이스에 업로드해야 되는 그 지긋지긋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 상담 시, 상담 분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집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템플릿에서 요구하는 모든 걸 입력해 주세요. 쓸데없이 많은 걸 입력하도록 만들지 않았고요. 쌤들이 통계를 내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입력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웬만하면 다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료 버튼을 눌러주면 자, 시작은 10시, 끝나는 시간은 20시 이렇게 집계가 되었죠. 그리고 그것들이 시간 차이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입력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상담 캘린더는 여기 보이는 상담 일지를 캘린더 위에다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 위에서 일정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상담 일정을 재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에는 26-001 외에도 선생님이 수행하고 계신 모든 상담 일지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담 일시가 겹치거나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럴 걱정 없이 이 위에서 유연하게 상담 시간을 조정해 나가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례 관리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례에 접속한다. 필요한 정보를 모조리 채운다. 그리고 버튼을 이용해서 상담 일지를 만들고 모든 카테고리를 기록한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것만 해두시면 나중에 어떻게 이 기록들이 재활용될 수 있는가?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메뉴에 접속을 했을 때, 자, 나이스 업로드 서식을 펼쳐볼게요. 펼쳐보면은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건 제가 넣어둔 예시 데이터들인데요. 26년 2월에 진행한 모든 상담 일지의 내용이 여기에 입력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 덜 들어간 게 있네요. 제가 샘플 데이터 넣다가 이 구분을 넣지 않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다 고쳐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제대로 입력이 되었다면은 모두 여기에 정리가 되는데요. 상담 분류, 위클래스, 대분류, 중분류, 구분, 상담 인원, 학년도, 상담 일자 쭉 가보시면은 이게 다 뭐와 호환되는 내용이냐면은 쌤들이 가지고 계신 나이스 업로드 서식과 완전히 호환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월별로 뭐 월별이든 반기별이든 분기별이든 쌤들이 원하시는 시점에 들어오셔서 해당 월의 서식을 펼치신 후에 쭉 긁으시면 돼요. 엑셀이랑 똑같아요. 쭉 긁어서
복사를 하시고 쌤이 가지고 있는 서식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붙여 넣은 다음에 나이스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통계가 잡히는 거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일을 덜어가시는 거예요. 상단에 이제 다 쓴 다음에 내가 썼던 기록 뒤져가면서 통계를 다시 잡고 그 통계를 나이스 서식에다가 한 땀 한 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만 하시고 상담에 대한 결과물은 모조리 이 업로드 서식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물론 기능적인 이해는 좀 더 노션을 공부하셔야겠지만 템플릿이 뭘 지향하고 있는지 쌤들이 여기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지 정도만 눈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사례 관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입력해둔 모든 사례와 상담 일정들은 메인 화면에 있는 다가오는 일정에서도 확인하는 게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까 보시면은 26-001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상담 캘린더와 똑같은 내용이 여기 메인 화면에서도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메인 화면에서는 좀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 상담이나 검사, 자문 같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의 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되는 상담 케이스들을 모조리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되는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기타, 행사 활동 등등도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2월 달에 집어넣어둔 내용이 사례 관련된 것밖에 없어 그런데 실제로는 수업 및 동아리도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행사 및 기타 활동 등도 이 메인 화면의 캘린더에서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쁜 일정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빠르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이 템플릿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가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그 외에도 부수적인 기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은 수업 동아리 관리 기능. 저는 상담쌤들이 수업을 하시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안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신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정규 시간표를 받아서 수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동아리 관리에 들어와 보시면은 수업 일정, 동아리 일정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시작하는 날짜, 교시, 대상, 그리고 비고 등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동아리 역시 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구분에서 동아리를 선택하느냐, 수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탭이 나누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옵션입니다. 진도표를 되게 빡빡하게 관리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일정 관리가 된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좋지만 진도표를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진도 및 콘텐츠 관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상담 일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 하나하나가 모두 독립되어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만 쓰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다가 자기 이해와 성격 유형 탐색이라고 하는 수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메모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워크시트를 이 안에다가 메모해 두고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노션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공간이 이 페이지라고 하는 하얀 캔버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적재적소의 내용을 삽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기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쌤들은 생기부를 쓰시진 않겠지만 학생들과 관련된 순간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수업 기록이나 동아리 기록, 수업 장면에서 학생이 보여준 모습이나 동아리 장면에서 학생이 보여준 모습 등등을 이곳에 기록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 관리에 비해서는 아주 부수적인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행사 관리인데요. 행사 관리는 수업과 동아리 관리보다는 조금 더 중요합니다. 쌤들이 보고서를 쓰는 스타일이 모두 다르시겠지만 제가 만들어둔 템플릿 위에서는 어떤 구조냐면요. 사례 관리에 입력한 데이터와 행사 관리에 입력한 데이터가 모두 자동으로 보고 서식에 잡히도록 만들었거든요. 이따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건데 일단 사례와 행사에다가 내용을 입력해야 보고서에 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보고할 거고 장감님에게 내가 한 일을 빠뜨리지 않고 깔끔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보여드리고 싶다면은 사례 관리와 행사 관리만큼은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인터넷이 안 되면요. 입력은 됩니다. 입력까지는 되지만 서버의 동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을 못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모드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될 때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인터넷에 연결되면은 정보가 동기화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 관리도 샘플을 적어봤는데 이런 식입니다. 자살 예방 생명 존중 교육을 3월 13일 금요일 6교시에 한다. 입력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캘린더 위에서 편하게 입력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교시 같은 경우에도 드랍다운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열었을 때 이 안에 콘텐츠를 집어넣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고요. 보이시나요? 이게 행사관리 페이지인데 행사관리 페이지를 처음 만들면은 제가 사전에 만들어둔 템플릿이 작용을 하는데요.
위에 썸네일 이미지를 넣어준다거나 아래 간단한 메모나 추가적인 사진을 남길 수 있게 해두었는데 이 모든 서식은 무시하셔도 되고 쌤들이 원하시는 정보로 꽉꽉 채우셔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만들어둔 템플릿이 한번 로드가 되는데 지우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모두 입력하시고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에다가 썸네일 이미지까지 넣어두시면은 이 테이블 뷰 말고 갤러리라고 하는 뷰에서 이렇게 예쁜 화면을 만나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서로 같은 데이터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테이블 위에다가 입력해두고 어느 정도의 조건만 갖춰준다면은 또 다른 형태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노션의 재미거든요. 테이블 위에 빡빡하게 입력하고 나중에는 갤러리로 깔끔하게 관리하자. 이 정도의 지향점으로 만들어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행사관리 데이터베이스에는 조금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참가 학생을 매칭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데요. 아까 기억나실까요? 사례 관리에서 새로운 사례를 만들고 해당 사례에 접속을 했을 때 오늘 상태가 안 좋습니다. 노션 서버가 아침부터 저를 좀 애먹였어요. 잠시 새로 고침을 하겠습니다. 곤란하죠? 자, 로딩이, 다시 없어졌네요. 자, 로딩이 됐습니다. 사례를 관리할 때도 쌤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션이 늘 이런 건 아닙니다. 원래 잘 돌아가는데 오늘 서버가 좀 이상해서 그런 거고요. 저렇게 느리면 어떻게 쓰나라는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사례를 등록할 때에도 이 사례에다가 해당하는 학생들을 생성하거나 매칭하지 않았습니까? 이 학생 명렬표 관리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학생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은 학생을 선택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없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관련 학생을 직접 이름을 써서 생성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사례를 등록할 때 학생을 매칭했던 것처럼 행사에도 학생들을 매칭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거 역시 옵션이에요. 이거는 쌤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진행했던 위클래스 행사에 어떤 학생들이 참여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가지고 어떤 학생들이 위클래스랑 좀 친한지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지 추적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참가 학생을 등록하셔도 좋고요. 아니라면 참가 학생 나는 그냥 비워둬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가학생 관리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내가 명령표에 등록해놓은 학생들이 자동으로 로딩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원하는 만큼 선택하신 다음에 참가한 행사를 눌러서 내가 등록해놓은 행사에 연결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역방향으로 여기서 참가 학생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번거롭지만 참가 학생을 등록해 놓으면은 학생별 참여 통계에 학생들의 참여 현황에 뜹니다. 지금은 제가 두 개의 행사만 등록해놨지만 쌤들이 1년 동안 수많은 행사를 진행하신다면 여기에 알찬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위클래스에 자주 방문하고 있는지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례 관리와 행사 관리 이 두 개는 나중에 보고서에 잡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잘 입력해 두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해둔 데이터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고서에 작동을 하는가. 아까 나이스에 업로드하는 건 보여드렸죠. 이 내용을 긁어서 붙여 넣으시면 나이스는 해결이 되는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장감님께 수시로 보여드리는 보고서죠. 보고서를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쓴다는 경험이 거의 없어서 좀 몰랐는데 상담쌤들은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올리는 경우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예전 버전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필터를 적용해야지 보고서가 완성돼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실 텐데 이번엔 좀 깔끔하게 바꿔봤습니다. 아까 쌤들이 생성하신 모든 사례와 쌤들이 생성하신 모든 행사가 여기 보고서 리소스라고 하는 페이지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부 구조까지는 쌤들이 모르셔도 괜찮지만 이 페이지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 리소스에 사실은 이렇게 많은 속성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쌤들이 실시하신 사례와 실시하신 행사의 모든 정보를 집계하고 있어요. 이 집계들이 나중에 어떻게 모이게 되냐면요. 자, 쌤들이 보고서에 넣고 싶은 기준 일자를 선택해 줍니다. 예를 들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월 달에 진행한 것만 보고하겠다라고 해두면은 여기에 상세 보고서라고 하는 속성에 복잡한 수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서 2월 보고서라고 하는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붙여넣었어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목차가 생성되고 보고 기간과 내가 했던 업무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치, 상담에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치와 개인 상담이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졌는지, 2월 달에 어떤 상담 사례가 있었고 그것의 개요는 무엇인지, 2월 달에 내가 실시한 행사 실적은 무엇인지 이런 기본 정보들이 자동으로 세팅이 되고 밑에 보고사항에다가 쌤들이 원하는 내용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게 뒤에서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까진 모르셔도
행사 관리에 입력한 내용과 사례 관리에 입력한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보고서의 기준일을 설정한 이후에 여기 보이는 수식을 복사해서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붙여 넣는 것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3월 달을 예로 들어볼까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 내용을 복사해서 3월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에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쌤들이 한글 문서나 워드 등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꾸미던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은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노션이 추구하는 거는 가성비입니다. 한글이나 워드 같은 게 훨씬 깔끔한 건 맞죠. 편집하기에. 그렇지만 일의 품을 덜고 80% 상태 정도로 보고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 템플릿의 지향점이고요. 모자란 부분은 직접 쌤들이 작성하실 수도 있으니까 부족함을 채워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모두 보여드린 것 같아요. 사례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행사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록들이 나이스에 업로드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모여들게 되며 관리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 형태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까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수업 동아리 관리 같은 것도 부수적인 영역이고요. 학생 명령표 관리 같은 것도 쌤들이 크게 하실 건 없어요. 학생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그때그때 한 명 한 명 잘 등록만 해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 관리 같은 경우에도 부수적인 겁니다. 하지만 부수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쌤들 아시죠? 나중에 다 자산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사례와 행사 관리에만 집중하셔도 되지만 여러 개 되신다면은 수업이나 학생 명렬, 예산 관리 등등에 주력해 두신다면은 나중에 좀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예산 대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시면은 우리가 받아서 쓰는 사업관리 카드와 동일한 양식입니다. 세부 사업과 세부 항목, 원가 통계 비목, 산출 내역을 즉시 붙여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붙여넣을 수 있는 웹 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안에다가 소개를 해놨거든요. 사업관리 카드를 처음에 받아 들어보면은 대단히 거지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부 사업, 세부 항목, 원가 통계 비목이 모두 한 컬럼에 들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붙여넣기가 불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동으로 파싱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앱도 넣어놨으니까 예산 관리 좀 깔끔하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례 개념화면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례를 처음 등록하는 상황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례를 자꾸 오류가 나는데 사례를 처음 등록하실 때 자, 새 페이지를 만들어서 26-004라고 하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사례 개념화 및 기타 메모라고 하는 탭이 뜨고 아래에다 콘텐츠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사례 개념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요. 사례 개념화 약식을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기본 정보, 주 호소 문제, 상담 목표, 개입 절차, 회기별 요약 및 추가록, 상담 성과, 추후 계획 등등의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제가 투입해 놓은 이 설정 버튼 안에 이 프리셋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름쌤이 제공해 준 건데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 프리셋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다면 약식으로, 그리고 나는 약식 말고 한상심 보고서 양식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눌러서 불러오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나만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을 싹 다 지워버리고 선생님의 양식을 채워주시면 언제든 버튼 한 번으로 사례 개념화 양식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사실 하나하나 시연해드리자면은 1시간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기능과 가장 중요한 사례 관리, 행사 관리, 그리고 데이터 관리, 보고서 관리 등등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하나 빠뜨렸네요. 제일 중요한 건데. 자료실. 에 보시면은 여름쌤이 제공해주신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상담실 인테리어, 기타 자료, 수업 자료 등등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제 상담 수업을 잘 모르지만 이런 거 열어보면은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상담쌤들이 이런 식으로 수업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상당히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를 방금 눌러봤는데요. 뭐 이런 식이죠. 나의 학교 이야기. 상당히 큰 공이 들어가 있는 이런 워크시트 같은 것들도 통째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올려주신 부모용 발달 및 양육 환경 면접지 등등도 즉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실도 알차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A에 올라온 내용들 좀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정보법으로 인한 학군인 심의 필요합니다. 학군인 심의 필요해요. 그게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내용은 이 서비스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는 경우에 심의를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노션에다가 학생들을 가입시켜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도 존재하는데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안전하게 심의를 받자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심의는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에듀집에 노션 심의 자료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정보부장님이나 뭐
교육부장님 등 관련 부서의 부장님께 해당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은 학우인 시민은 쉽게 받아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담 내용을 나이스에 기록할 약식 내용과 상담 교사가 따로 기록하는 상세한 기록을 따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션에는 나이스에 기록할 내용을 적으면 되는 걸까요? 잘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나이스에 들어갈 내용과 세부 내용이 모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 사례를 등록하고 학생 정보를 등록하고 상담 일지를 생성하죠. 이 상담 일지에 들어갈 내용만 모두 채우면은 나이스는 완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례 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내용만 채우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학생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어서 이 학생의 학번을 통해서 학년을 추출하고 성별을 통해서 성별을 추출하고 그리고 주 호소 문제도 여기 나와 있고 상담 일지에 들어가는 모든 카테고리들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에 들어갈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입력만 하시면은 나이스 업로드는 모두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쌤이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아까도 보여드렸죠? 이 안에가 다 순백색 캔버스예요. 마음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사례 전역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에 상담일지 개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례 관리에서 요구하는 모든 속성은 기본적으로 채워주시기. 그 외에는 원하시는 영역에 사례에 관한 내용은 여기, 상담 일지에 대한 내용은 이런 곳에다가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노션은 처음 보시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지금만 보여드려도 위크레스 프로 메인 페이지에서 사례 관리로 들어가서 상담 일지에 접속하는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로들이 복잡해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상당히 선형적이에요. 상위 페이지, 중위 페이지, 그리고 상담 일지라고 하는 하위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만 익숙해지시면 재밌게 쓸 수 있을 거예요. 행사 관련, 행사 관리에서, 아니요, 행사 관리는 나이스에 연동되진 않고요. 나이스 연동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보고서 작성 부분이 있었죠. 장관님에게 보고 드리기 위한 이 보고서에는 이런 복잡한 수식이 들어있습니다. 어지럽죠? 이 복잡한 수식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은 쌤들이 작성하신 사례와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일지의 내용들, 그리고 쌤들이 입력하신 행사와 그 행사의 내용들을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는 복잡한 함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행사 어쩌고, 행사명 일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죠. 즉 쌤들이 입력하신 정보가 요 수식에서 잡히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행사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왕이면 입력해서 기왕이면은 장갑님께 보여드릴 보고서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입력했는데 내가 행사 내용을 입력 안 해놓아가지고 여기에 뭐 들어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행사 실적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빼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해둔 것은 사례와 행사 내용을 모두 담아내도록 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입니다, 선택. 근데 기왕이면 일을 했으니까 풍성하게 보고하면 좋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가 어떤 말씀이실까요? 노션 자체에 대한 말씀이실까요? 노션 구입 시 이용 기간, 쌤 동네에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냐면요. PDF 파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에 접속을 하시면은 어떤 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냐면은 제가 지금 좀 상태가 메롱이라서 자꾸 돌아다니기가 꺼려지는데 구드립니다. 아무튼 PDF 파일에서 링크가 제공돼요. 그 링크에 접속하시면 템플릿을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 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간이 60일로 한정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별도의 이 템플릿의 이용 기간은 없어요. 근데 쌤 동네에서 60일이라고 하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60일 내에는 PDF를 다운로드 하셔야 된다. 그런 안내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노션 자체를요? 아니요, 노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플러스라고 하는 플랜을, 그러니까 유료 플랜 중에서 가장 저렴한 플랜이 플러스였는데요. 그 플러스 플랜을 교직원들에게 공짜로 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철회되어서 무료 요금제를 쓰시면 돼요. 유료로 써야 된다가 아니라 무료 요금제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노션을 깊게 쓰지 않는 라이트 유저분들은 대부분 무료 요금제면 충분합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정도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데이터는 모두 노션 서버에 저장됩니다. 노션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복원할 수 있는 백업 데이터 다운로드 등이 가능한가요? 이제 그런 거는 그거죠. 만약에 노션이 망했다. 노션이 망했을 때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라든지 백업 데이터를 제공해 주느냐. 그것은 이제 기업의 윤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노션 정도 되면 사실은 상당히
큰 기업인 건 맞죠.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구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노션은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공룡 기업이니까요. 서버가 후져서라고 하는 걱정은 사실은 조금 기우가 아닌가. 근데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기반의 모든 서비스는 그렇죠. 언젠가는 이 서비스가 망하고 날아갈 수 있다는 가정도 확인해야 돼요. 하지만 현 상황에서 노션은 상당히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라이트 버전과 프로 버전의 차이점은요.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오늘 연습 끝나고 안내 드리려고 했던 거 먼저 안내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연이 맘대로 만들어서 좀 속상한데. 이 보기 전용 페이지 제가 공유해드린 거에 보시면은 마치며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 좀 정리해놨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쌤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프로 버전과 라이트 버전의 차이인데요. 근데 죄송하게도 라이트 버전이 심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접속하시면은 제가 작년에 올린 2.0 9 버전을 만나보시게 되기 때문에 무료 버전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며칠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정도 기다렸다가 복제해 보시고요. 제가 연수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메일로도 이게 라이트 버전 심사가 맞춰지면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복제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라이트 버전이라고 하는 무료 버전과 오늘 시연해드린 프로 버전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뭘까요? 보고서 작성이 가장 큰 부분이죠. 보고서 작성. 나이스에 업로드할 수 있는 서식이 즉시 작성되는가? 그리고 보고서를 즉시 작성할 수 있는가? 요 정도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버전도 프로 버전 못지않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다. 상담 내용을 구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버전도 충분히 괜찮고 보고서 작성 같은 번거로운 일들 조금 더 쉽게 해내기 위해서는 프로 버전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템플릿의 규모가 좀 방대합니다.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지가 않은데요. 쌤 동네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하단에다가 제가 뭘 넣어놨냐면은 학교 예산 구매 팁을 올려놨습니다. 작년에도 실제로 학교 예산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주셨거든요. 저는 요거를 물론 팔기 위해서 만든 건 맞지만 쌤들이 웬만하면은 학교 예산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학교 돈으로 5만 원? 상담교사의 1년을 좀 편하게 만들기 위한 5만 원? 그 정도 투자 못할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예산의 용처는 교육 운영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판단해 보시고 웬만하면 내돈내산보다는 학교 돈으로 편하게 사가지고 1년 동안 편하게 작업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트에는 보고서 작성 탭이 없나요? 네, 그게 없습니다. 나이스 업로드 서식과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는 탭이 없어요. 그 외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그 두 개가 키 피처이기 때문에 라이트 버전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혹시 라이트 버전만 받아서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라이트 버전만 써보신 분?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라이트 버전만 써보신 분들의 피드백이 정말로 조금 궁금했거든요. 프로 버전 써보신 분들은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하는 반응 많이 주셨는데 라이트 버전만 써보신 분들께도 충분히 가치를 제공해드리고 있나라고 하는 의문이 항상 들었어서 라이트 버전만 써보신 분 계시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마켓에도 라이트 버전 후기를 잘 안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질 못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여긴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래서 라이트 버전과 프로 버전의 차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또 지금 길을 잃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녹음본을 노션 기록으로 연동할 수 있는가? 오호, 그거는 좀 재밌는 아이디어인데요. AI를 구독하셔야 돼요. 노션 비즈니스 요금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노션 비즈니스 요금제는 연간 결제 시 월 20달러, 즉 연간 240달러의 요금제로 구독하실 수 있는데 월 20달러면 어느 정도냐면요. GPT 프로, 클로드 프로, 제미나이 프로 등등을 구독하는 요금제와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요금입니다. 기왕 잘 되네요. 보여드릴게요. 위클래스 프로에 만약에 쌤들이 노션 AI를 접목시키신다? 여기 아래에 있는 노션 AI를 불러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요. 이 친구에게 상당히 많은 작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자동으로 작성한다거나 혹은 편집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내용 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음성 녹음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는 거.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를 열고 실제 학생과 상담을 할 때 AI 노트라고 하는 기능을 켜보는 겁니다. AI 노트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회의록 작성 도구예요. 녹음을 시작하면은 원래 녹음이 됩니다. 쌤들 되고 있죠? 자 보세요. 녹음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받아쓰기가 완성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원문을 수집한 다음에요. 원문 수립이 맞춰지면은 여기에 요약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짧게 썼으니까 짧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요약 정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노션 AI를 불러서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현재 페이지 콘텐츠에 있는 AI 노트 블록의
원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값을 채워라 라든지 아니면은 원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명령하면 좋을까요? 제가 상담을 안 하니까 좀 감이 안 오네요. 뭘 써달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뭘 좀 써달라고 해볼까요? 원문을 활용해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얼굴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데. 아, 그러네요. 네, 제 얼굴 원문을 때문이구나. 이용하여? 원문을 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아, 학생들과의 상담 내용이 원문이 네. 기록되었다고 하면은 그 원문을 이용해서 어떤 상, 재활용이 어, 가능할까요? 상담 목표, 대입하기 좋은 개입 상담 기법? 방법, 네, 상담 목표, 개입 방법, 내가 했던 개입 방법, 음, 그리고 잘 개입했던 점, 장점, 뭐 단점, 뭐 이런 것들, 다음 사례 뭐 계획에 대한 그런 간단한 안내 정도?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네, 주어서 물론 문제가. 지금은, 예, 여기에 원문 데이터가 없으니까 작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프롬프트도 상당히 대충 썼지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받아 쓴 내용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 아래에다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직접 입력해야 되는 상담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자동으로 입력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으로도 가능해요.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AI 노트 켜놓고 녹음기 돌리면서 작성을 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이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션 비즈니스 요금제가 연간 240달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노션 비즈니스 요금제를 구독했을 때 보세요. 클로드 소넷 4.6, 오퍼스 4.6, GPT 5.2, 제미나이 3.1 프로 이런 LLM 3사의 시그니처 모델들을 다 골랐을 수가 있고요. 그 지금 베타 버전이지만 별게 다 됩니다. AI 이미지 생성, 나노 바나나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도 현재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대단히 재미있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로드나 GPT나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그 모델들의 특장점을 제대로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노션 AI로 갈아타는 것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내용도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그냥 평소 LLM 쓰시듯이 여기다 편하게 대화하셔도 되고 노션 AI라고 하는 전용 메뉴를 이용해서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AI와 똑같은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쌤들한테 저는 노션 AI 솔직히 권장드리고 싶은데 월 20달러가 작은 돈은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상담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I를 구독한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만든 노션 템플릿 쓸 거다라고 하면은 노션 AI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네, 노션 비즈니스는 이 노션 자체를 쓰기 위한 플랜, 요금제고요. 노션 프로는 제가 만든 템플릿이죠. 그러니까 노션 비즈니스를 구독하시면은 제가 만든 템플릿이든 뭐 무료 버전 템플릿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템플릿이든 다 연동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AI 구독 시 정보 노출 위험이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제가 그건 생각 못 해봤어요. 보통 LLM 서비스 쓸 때 AI가 정보를 학습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있죠. 노션에도 그것이 가능한가? 여기 있네요. 노션 AI 개선을 위해서 데이터 공유, 토글을 꺼두시면 됩니다. 저희가 대화하는 내용이 AI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노션 AI든 GPT든 클로드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얘네한테 학생 정보를 쓰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안 쓰시는 게 맞고요. 근데 나는 편하게 작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옵션을 꺼놓고 작업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소희 선생님, 녹음 파일을 올려서 추가 로그를 풀어달라고는 못해요. 처음부터 AI 노트 기능으로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경종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야기를 못 봤네요. 잠시만요. 노션에 기록한 상담일지 등 데이터를 한 번에 엑셀, 한글 등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글은 안 돼요. 한글은 안 되고요. PDF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담 일지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유사한 창을 자꾸 띄워두다 보니까 길을 잃네요. 상담 일지를 실제로 뭔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페이지를 내보내기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다면은 마크다운의 CSV 문서로 선택을 해서 CSV 문서로 추출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외 일반 페이지는 PDF 파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페이지 하나하나마다 출력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류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면은 전 노션을 PDF로 출력해서 사용하시라라고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른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혹 있는 일이라면은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인데 여기에 다양한 만약에 여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즉시 한글 문서 같은 걸로 출력할 수는 없지만 자, 아무거나 적어봤습니다. 노션 AI가 했죠. 페이지 우측 상단 점점점 눌러서
페이지 내용 복사하기라고 하는 옵션이 새로 생겼어요.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복사해 주는 건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뭐 한글에다가 잠시만요. 한글을 켜는 중입니다. 복사해가지고 한글에다가 붙여넣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물론 한 번 더 편집은 해야 됩니다. 이쁘게 안 붙을 거예요. 한글이 켜지는 것도 지금 좀 느립니다. 제 PC가 문제인 걸까요? AI 노트로 녹음한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미리 해주시면 되는데요. 노션 AI 설정에서 회의록에 오디오를 로컬로 저장하기 옵션을 켜두시면은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여기 회의 탭에 모든 AI 노트가 모이거든요. 이 회의에서 오디오를 다운로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와중에 지금 하늘이 켜졌는데 아까 복사 내용 한번 붙여넣어보죠. 붙여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서식이 붙어가지고 좀 지저분한데 원본 형식을 준수하라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한글 장인인데 이렇게 내면 좀 화가 나죠. 좀 편집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또 다른 궁금증들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죠. 일단은 9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Q&A를 추가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안내 못 드린 것들 좀만 더 안내 드릴게요. 요 링크 보기 전용 링크 제가 아까도 공유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연수 녹화본 제가 지금 녹화는 하고 있는데요. 참 보여드리기 창피한 퀄리티가 돼버려가지고 시연이 안 돼가지고 좀 많이 부끄럽긴 한데 공유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보내드린 링크에 마치며 페이지 있죠? 여기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상담 기록 관리와 노션 사용에 대해서 뭔가 영감을 얻으신 게 있다면은 쌤 동네에 후기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쌤들이 신청하신 그 링크에 들어가서 후기를 남기실 수 있는데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 지금 보여드린 위클래스 프로 30% 할인 쿠폰을 후기 작성 마감 이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권장하는 것은 이거 할인 쿠폰 받는 것보다 학교 예산으로 남의 돈 남의 예산으로 쓰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클래스 프로 템플릿은 여기에 링크되어 있는 쌤 동네 링크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아니요? 이거는 템플릿이잖아요, 템플릿. 그 쌤의 워크스페이스에 복제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평생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구매하신 분들도 제가 오늘 업데이트 방법 알려드리려고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업데이트된 템플릿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그건 있죠. 일반 PC 앱과 달리 업데이트된 내용이 선생님의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는 새로 템플릿을 복제하고 정보를 이관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단은 평생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템플릿 구매 링크도 채팅창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로 라이트 버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심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접속하셔도 2.0 버전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깔끔하게 다듬은 3.0 버전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는 대로 제가 이메일로 두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보기 링크, 물론 다시 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기 링크랑 그리고 라이트 버전 링크 두 가지 한 번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며칠만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쌤 동네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학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교육 운영비로 구매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적어도 비품은 아니죠. 비품은 아니니까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디지털 문구라고 생각하면은 편하기 때문에 비품비 말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들어가야 되는 복지비 말고 그 외의 품목에서는 자유롭게 사셔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데이트로 인해 새로 템플릿이 생기는 경우 정보 이관은 하나하나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참 고민인 부분입니다. 원본 데이터 보관소에 있는 데이터를 싹 띄어가지고 옮기기 를 누르면은 새로 받은 템플릿에 보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예요. 작년에 만든 2.0과 3.0도 이 템플릿의 구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면은 옮기기를 통해서 한 번에 싹 넣을 수 있는데 근데 구조가 크게 바뀌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따로 제공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번에는 학기를 시작하는 상태니까 2.0을 쓰시는 분들은 2.0 템플릿을 잘 아카이빙 해 두시고 새로운 기록은 3.0에 남겨보시는 것도 권장드릴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옮기기가 지연되는 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바뀌면은 조금 복잡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게 노션 템플릿의 한계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노션 템플릿 같은 구조보다는 기성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 등등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안내드리다가 갑자기 Q&A로 빠졌죠. 그래서 안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마무리하고 남는 시간에 계속해서 Q&A를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쌤 뭔가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질문이 제 개인적으로 이제 쭉 들어오고 있는데요. 질문하신 내용 중에 또 위노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음, 제가 위노트를 사용해 보진 않아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1개월에 25,000원? 그 이상, 이게 할인돼서 25,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만드신 이 템플릿은 한 번만 결제하시면 뭐 연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순회로 다른 학교들 다니실 때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례 관리를 이렇게 빨리, 전 사실 IS 연동만 돼도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 시간이 확 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또 월별 보고서도 만들 수 있고, 각각의 사례 관리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나이스 따로, 일지 따로 만드는 두 가지의 작업을 하나의 허브처럼, 상담실 허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위노트에서도 선생님들 이거 만드신 그런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다 비전자 문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페이지당 이렇게 개별 보관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 선생님 개인이 이 모든 작업을 만드신 게 또 그 로고에 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역사 선생님이신데 상담 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고맙더라고요. 감사한 부분입니다. 네, 선생님들, 그 차이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지금 댓글 다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업데이트된 버전의 특징,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찬쌤? 잠시만요. 맞아요. 탭 형태로 사례 관리 내부를 재구조화해 놓은 것도 맞고요. 시작 종료 버튼이 업데이트된 것도 맞고, 네, 보고서를 복사해서 만들 수 있게 된 것도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저도 위노트에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위노트를 써보진 못하고 위노트에 대한 설명을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파악하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조금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위노트는 제가 요금제를 보지 못했거든요. 월 2만 원 정도 선이라고 했나요? 그 2만 원 정도 선이 AI 포함 요금제인가요?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면 사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위노트는 위노트만의 장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션 템플릿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업데이트. 업데이트 버전을 선생님의 시스템에 꽂아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대신 노션이라고 하는 큰 플랫폼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템플릿은 위클래스 프로라고 하는 거를 쓰는 가치는 물론이고 노션을 사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위노트는 이제 상담 전용 프로그램이지만 저희는 노션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위클래스 프로라고 하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노트도 상당히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월 구독제에서 오는 요금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장 큰 장점은 업데이트가 즉시 반영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위노트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쌤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편하게 판단하시면 되고 솔직히 여름쌤께서는 이제 제가 뭐 역사교사인데 마음 써서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는 이거 이제 판매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판매를 위해서 만든 거고 라이트 버전을 공유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치를 누리기를 원하는 건 맞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판매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이지만 위노트도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위클래스 프로는 프로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금전적으로 이 상담 관리에다가 내 아까운 돈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은 라이트 버전 쓰시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려요. 모든 거는 가성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2만 원이고 같은 5만 원이라도 나한테는 아까운 돈일 수 있고 누구한테는 아깝지 않은 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금전적인 레버리지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 보시고 저는 이거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라이트 버전 많이 써보세요. 그 대신 많이 써보시면서 노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좀 배워보시고 재밌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노트는 저희랑은 라인이 많이 다릅니다. 경쟁이라기보다는 위노트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저희는 노션 템플릿이라고 하는 자유도에서 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도 진행 중인 사례에서 그거는 쓰기 나름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작년에 실제 질문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수업 일정 입력 시 주의사항 써놓은 게 있거든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수업 관리에다가 수업을 열심히 썼는데 나이스의 집계가 안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나 행사는 말 그대로 수업용
행사 용일 뿐 나이스에 연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것들을 내 나이스 데이터에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모든 걸 사례 관리 안에다가 통합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6-004 사례와 관련해서 학생들과 무언가 상담을 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상담 일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 중에서 내가 진행한 행사에 가장 어울리는 카테고리, 물론 여기 딱 맞는 행사는 잘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맞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생성해 놓고, 지금도 오류가 나고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제대로 안 됐네요. 그래서 생성해 놓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일지에다가 내가 진행한 행사 내용을 기록해 놓는다면 나이스에 입력이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사례 관리 메뉴에서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6대 카테고리, 상담, 검사, 자문, 교육, 연구, 의뢰라고 한 6개의 카테고리를 입력하기 위해서 사례 관리가 존재하는 거고, 그 외에는 수업, 행사 등에다가 분산하시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내가 나이스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무언가 숫자를 조금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례 관리에다가 모든 내용을 때려 넣으시되, 여기에는 카테고리 중에서 어떤 걸 차용해야 내가 실제로 진행한 행사와 교육에 그나마 부합할까를 고민해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나요? 진급 처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진급 처리 방법 잠시만요. 제가 지금 시연용으로 복제해둔 템플릿들이 자꾸 오류가 나가지고 그냥 이 기본 버전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지금은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려나 모르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 명렬표에 이런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있고 있는데 이렇게 위기 학생이었어요. 위기 학생 등록하면 여기 이제 뜨죠. 이런 식으로. 정형특도 마찬가지. 동아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학생을 관리하면서 관련 사례도 충실하게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사례 관리에서 학생을 등록하는데 지금은 학생 관리에서 사례를 등록해서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연하는 것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학년도가 끝나고 진급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진급 처리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면은 자 2026년에 조여름은 그대로 있는데 2027년에 조여름이 생기고 학번이 비어 있죠. 2학년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쭉 가보시면은 과년도 관련 사례, 26년도에 관련 사례가 자동으로 여기에 링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27년에 또 상가를 받았다. 사례를 관리해 두었다가 진급 처리하면은 28년에 3학년이 된 조여름이 26년, 27년에 관연도 관련 사례가 집계되고 있는 게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진급도 사실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올해 명렬표와 지난 명렬표를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의 명렬표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금 사용성을 개선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까먹기 전에 빨리 지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타이밍을 놓치는데 지금 한번 마무리할게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쌤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라이트 버전이든 프로 버전이든 위노트든 원하시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어떤 형태든 기록 플랫폼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상담이라고 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 어떤 구조화된 틀 안에다가 정보를 기록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사실 정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글이든 엑셀이든 구글 시트든 노션이든 위노트든 간에 내가 상담을 깔끔하게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마련해 두고 그 위에서 시작하는 걸 권장드려요. 물론 선생님이 가장 만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차선책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건데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쓸 때는 분명히 마찰이 생깁니다. 이 제작자가 의도한 바와 내 실제 업무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틀을 극복하고 그 마찰을 극복하고 써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언젠간 그게 자산이 되는 게 기록의 힘이니까요. 기록의 포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막 갈아엎고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꾸준히 써보세요. 그걸 꾸준히 써보시면은 학기 말에는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겁니다. 요즘 AI가 워낙 좋으니까 어떤 구조화된 틀 안에다 넣어놓기만 하시면은 제미나이한테 던지든 뭐 클로드한테 던지든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틀을 쓰시던 간에 선생님만의 플랫폼을 꼭 마련하시는 26학년도가 되면 좋겠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보기와 라이트 버전 링크는 마치며 탭에도 올려드리고요. 쌤동네에 등록해두신 이메일 통해서도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 선생님, 그거는 이제 사용자의 원하는 방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뭘 상상했냐면은 교무부에서 전체 학생 명령표를 받아오는 걸 상상했거든요. 받아다가 다 넣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전교생 중에서 위클래스에 안 오는 학생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전체 학생 명령을 미리 입력해가지고 시스템에 부하를 일으킬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상담 선생님으로서 템플릿을 이용한다면은 사례를 등록할 때마다 해당하는 학생을 신규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게 훨씬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쓰시기 나름이니까요. 미리 다 등록해 놓고 여기서 링크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새로운 사례를 만들 때 해당 학생을 즉시 생성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2.0 구입자분들께는 제가 보고를 드렸죠. 모두 이 페이지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안내 여러 번 드렸고 쌤동네 통해서 전체 문자도 여러 번 보내드렸거든요. 위클래스 프로 구매자를 위한 안내 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요 안내 페이지에 그 업데이트 로그가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 버전 말고 3.0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별도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기존 구매자분들은 제가 보내드린 요 페이지, 위클래스 프로 구매자를 위한 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시면은 신규 템플 링크가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제가 이제 주중에 쌤동네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문자가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쌤동네 통해서 전산으로 전체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떠야 되는데 또 안 뜨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마무리할게요. 여름쌤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Q&A 마저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선생님, 그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제가 올려둔 자료를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무료로 이제 제공되는 라이트 템플릿의 제 자료를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여름쌤 자료는 라이트 버전에도 올라갈 거고요. 네. 라이트 버전에도 올라갈 거고요. 프로 버전에서는 보고서 작성 기능 정도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료로 그 라이트 버전이 다 완성이 되면 그때 다운받으실 수 있다고 다 같이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네네, 어, 맞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내년에 빨리 새로 상담실에 열심히 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늦은 네. 시간까지 참여해주셔서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Q&A 남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 주시면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은 더 없으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할 거 남아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죠? 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일단 그러면 이거 회의 종료하고 따로 말씀드릴게요.